강 PD님, 네. 아이고 참 다주택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24년도에 다주택자 이 취득세 중과 완화가 좀 될 줄 알았어요. 얘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얘기만 있었지 실제로 시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5년 1월 3일에 정책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뭐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빼주잖아요. 네네. 이걸 1억이 아니라 2억까지 늘린다는 얘기. 물론 이건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만 있었고 이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25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은 바뀌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다주택자 분들 하면 보통 어떤 물건 많이 봐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낙찰가는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하게 되면 손에 짓는 그러니까 순수익은 얼마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주택자 분들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지금 보러 왔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보이는 게 광교 호수예요. 이 광교 호수공원을 잘하면 뷰가 나올 수도 있는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이거 앞에 이거예요? 이 오피스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근데 경매 나온 물건은 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저 사이에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네, 강 PD님, 이 오피스텔이 좋을까요? 오늘 경매 나온 물건처럼 그 뒤에 있는 오피스텔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훨씬 좋죠. 근데 이건 누가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평생 가져갈 게 아니라 또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앞에 있는 물건이 경매 물건에 나왔다라고 하면 높게 낙찰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좀 아쉬움이 남으니까 아무래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뷰도 나오고 살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환경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니 네. 뒤에 있는 것도 전혀 상관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좋아 보이는 오피스텔 그 틈 사이로 뒤에는 오피스텔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와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매 물건이 아주 고층은 아니거든요. 중간층인데 왠지 지금 위치상 지금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큰 거가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틈 사이가 있잖아요. 네. 그 틈 사이에 보이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저 동이거든요. 103동. 저기서 이 틈 사이로 이 호수뷰가 보일 것 같아요. 충분히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보일 것 같은데요? 물론 직접 가서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광교 호수공원을 이 레이크 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교에 처음 와보는데 여기 수원 아니에요? 주소는 수원이죠. 네. 이 광교는 신도시예요. 어... 이 광교가 정확히 따지면 수원이 88%, 또 용인이 12% 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교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광교 산다고 해요. 우리 강 PD님처럼 주소 딱 보고 수원 사시네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광교 산다니까요. 광교. 혼나요? 네, 혼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분당이랑도 비슷한 거죠. 이 광교 신도시가 처음 아파트 들어온 게 네. 2011년이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14년 차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신도시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상권이든 인프라든 구축되는데 한 10년 정도는 걸려요. 네. 그럼 여기는 이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것도 잘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청하고 법원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앞에 광교 호수공원도 들렸다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교 호수공원이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잘하면 뷰까지도 나오는 이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 하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틀리고 단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자, 오늘 보러 나온 물건은 단기 투자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단기 투자가 돼요?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가능한 방이 3개가 있는 일종의 아파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에 아파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거용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냥 거의 아파트 구조와 똑같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 들어와서 살죠. 네.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매매도 살고. 근데 아파텔의 텔은 오피스텔의 텔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장기 보유할 만한 물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도를 제가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신분당선 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신분당선이 있어요. 네. 근데 신분당선까지 걸어가기는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아, 하지만 마을버스가 있어서 한 5분 정도면 가면 돼요. 갈만하네요. 그리고 신분당선을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 가시죠. 강남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신노년역에 갈 수 있고, 네. 신노년역에 가면 더 낙찰 옥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매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신노년역에 내리셔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찾기 쉬운 곳에 있어요. 자, 이 호수공원을 나와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이 오피스텔이야, 힐스테이트. 그런데 이 길로 오셔도 되지만 아까 호수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길도 있어요. 아, 호수 아래로요? 네, 그래서 굳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길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호수로 이어지는 길로 가면 바로 이 호수공을 돌 수 있는 산책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호수를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 상가들이 있고 단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조경이 아파트 대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광교 호수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 없이 볼 수 있겠네요. 걸어오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니까 지금이 12시가 조금 넘었죠. 네. 분명히 낮 시간인데 사람들이 일은 안 나가시고 굉장히 산책하고 러닝하시고 호수 구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가 정문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이 있습니다. 앞에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는 확실히 주차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데 아마 여기가 아니라 뒤편에 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호수 쪽으로 향하는 후문 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식당들도 많이 있고 상가들도 많이 있고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왼쪽으로 가시면 지하 1층 쪽으로도 식당들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오피스텔의 장점은 주상복합처럼 상권과 굉장히 잘 어울려 있어서 언제든 뭐 식당이든 다른 상가든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후문으로 왔고 오늘 경매 물건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아파트 단지가 크게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1, 102, 103. 경매 물건은 이 103동. 103동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호수에서 이 틈 사이 있었죠. 네. 앞에 오피스텔의 이 틈 사이로 보이던 동이 이 103동인 거예요. 아, 딱 이 틈이네요. 네. 여기가 이제 1층이니까 1, 2, 3, 4, 5, 6, 7. 7층에서 이 틈 사이로 그래도 뷰는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뷰가 나온다? 장점이 있죠. 장점이죠. 그리고 이게 3개 동밖에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559세대로 되어 있어요. 꽤 많죠. 5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 아닌가요?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대단지 오피스텔인 거죠.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세대당 1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의 불편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이 놀이터가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는 놀이터네요. 그리고 위에 차들은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상에 주차는 못하지만 택배 아저씨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택배도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작은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아래에 커뮤니티 시설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있을 건 다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상가 쪽이네요. 쓰레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곳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의 아파트라 볼 수 있겠죠. 네. 용도만 오피스텔로 지어져 있는 거고 아파트입니다. 빠빠 있습니다. 네, 바바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에서 바로 호수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산책길이 쭉 이어지면서 네. 아까 강교 호수공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길 건너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호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경매 정보지 좀 살펴보고 마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물건은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입니다. 103동 705호 물건이 현재 경매로 나왔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84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47평형입니다. 크죠? 네. 그런데 전용 84라고 해서 아파트 전용 84하고는 다릅니다. 네.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있죠. 네. 그래서 전용 84하면 25평인데 실 면적은 거의 30평대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25평형은 그냥 25평이에요. 실 면적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파트 전용 84랑 크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감정가는 6억 9천이고요. 현재 한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4억 8,3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권리를 보시면요, 2015년 11월 3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소 기준 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전입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대항력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보증금이 일부 좀 있으신데 전혀 못 받으시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낙찰자에게는 전혀 인수될 금액이 없고 권리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항상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이 오피스텔도 지금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뭐 헬스장 뭐 이런 것들도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안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종종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오피스텔은 이 상가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택배 아저씨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기를 하던가 부동산을 통해 들어가. 부동산 통해서 들어가던가. 네. 네,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겨우 했고요. 오늘 물건이 705호예요. 705호에 우편물들이 그래도 좀 쌓여 있는데요. 잠시만요. 뭐 여기저기서 좀 우편물이 좀 오기는 왔는데 조금 쌓여 있지만 뭐 나갔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죠. 네. 근데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시는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기가 복도가 굉장히 좀 넓어요. 무인 택배함도 있어요. 하지만 택배함은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1, 2, 3, 4 라인, 5, 6 라인. 그래서 우리는 5, 6 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5, 6 라인에 엘리베이터가 또 2개가 있네요. 되게 밝은데요. 네. 오피스텔이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좀 불편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층수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2대는 있어야겠네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엘리베이터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울리지가 않아요. 뭔가 방음 처리 같은 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인승이고 7층까지 단번에 올라갑니다. 벌써 왔어요? 네, 그도 그럴 게 이게 36층까지 있잖아요. 네. 속도가 느리면 36층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7층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멍멍이 소리가 들립니다. 705호인지 706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705호 앞에 유모차가 하나 있거든요. 요즘 유모차는 애기 유모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멍멍이 유모차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큼 멍멍이를 유모차에 모시고 다니는 나라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죠. 네. 705 보시면 멍멍이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데 문 앞에 뭐 부착된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편물이 좀 쌓여 있긴 했지만 안에 누군가 점유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임차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시니까. 그러네요. 다만 내부 상태를 보려면 좀 양해를 구하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진 않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의 뭐 준신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댈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화문이 있고 705호, 706호 이게 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계단실이 있네요. 계단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이게 센서등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계단은 확실히 요즘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라 굉장히 깨끗해요. 7층 정도면 그냥 올라올 수 있겠죠.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뷰가 보이는지 해서
복도 창문을 봤는데 뷰는 안 보입니다. 705가 이쪽이죠. 이쪽이어서 이거는 그냥 방 정도 보이는 거고 저쪽 창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호수뷰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아무튼 내려가서 우리 부동산도 방문해 보시죠. 네. 네, 잠시만 주목하세요. 저희 더 낙찰에서 2월 실전반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소만하진 않습니다.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평생 멘토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희 씨는 일정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여기는 호수를 주변으로 제일 좋은 요지에 거의 다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그냥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이에요.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요.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뭐 임대 아파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 오피스텔 보시면 방 3개의 기본 구조가 A타입, B타입이에요. 84타입은 아파트로 따지면 공용 면적이 빠지는 게 많아서 아파트 25평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이게 판상형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맞구조를 저희는 판상형이라고 하고 여기 B타입은 저희가 또 이제 타워형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복도처럼 이렇게 돼서 안쪽에 이제 방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는 대표적인 구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보시지만 여기 101동에 여기 5호 라인이 31층에 거기는 6.8억에 제가 그냥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7억으로 가격은 뭐 올리셨대. 거기 집을 볼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실입주 가능한 집으로 8층에 6억 7,500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지금 호수도 좀 보이고 한 A타입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도 26층이에요. 큰 26층. 주차 어디에 오늘 날씨 알려주고 뭐 그런 거. 이렇게 개방감이 있어 보이죠. 안방에서는 이 정도쯤 아니면 이렇게 뷰는 안 나오겠군요. 좀 더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다른 거는 금매는 6.8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폐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6억 8천이 최대인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매물을 3개나 보고 왔어요. B타입 하나랑 A타입 2개 보고 왔죠. 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7억 이하 매물이 거의 없어요. 다 7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지금 문을 두드려 보니까 지금 매물 나온 거 다 7억 밑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고층에 있는 매물이 A타입이 6억 8천원까지 협상이 가능하고요. B타입도 있었죠. 네. B타입은 아무래도 A타입보다 B타입이 조금 안 좋아요. 우리 경매 물건 A타입입니다. B타입은 6억 7,500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103동에 있는 우리 5호 라인 있었죠. 네. 5호 라인에 우리는 705였는데 아까 그거는 26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컨디션이. 네. 아까 우리가 26층에 갔을 때 역시 우리 예상했던 대로 앞에 있는 그 더샵 오피스텔 그 사이로 호수가 굉장히 넓게 잘 보여요. 맞아요. 물론 이제 7층에서 보면 그 정도의 느낌은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매물이 현재 6억 8천까지 협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경매 물건은 이거보다는 가격을 좀 낮춰야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놓으신 분들도 파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입주 때부터 계셨고 가격이 한때 한 10억대까지 올라갔으나 그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다들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팔려면 거래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거래량을 좀 보니까 뭐 실거래도 괜찮아요. 또 가격 추이를 보면 22년 1월부터 7월까지 급상승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억 4,5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거였고 22년 7월에는 뭐 8억 후반대 되다가 가격이 확 지금 꺾이면서 7억 내외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진 않아요. 거래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랑 거래량이랑 비교해보면 아파트랑 비슷하죠. 아파트가 상승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랐고 아파트가 떨어질 때 비슷한 시기에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파트랑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광교에서도 이 호수 공원에 가까운 게 대부분 오피스텔이래요. 아파트는 오히려 빠져있대. 그래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다 10억대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전용 5구는 근처에 없습니다. 근데 평수로 우리가 환산하면 10억 정도.
그러면 오피스텔이랑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로는 굉장히 괜찮다. 다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4.6%. 근데 취등록세가 4.6%이기 때문에 우리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 괜찮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 2주택자라고 하면 이제 취득세가 얼마예요? 8.8%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12.4%잖아요. 네. 취등록세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경쟁자가 누구는 1에서 3% 내는데 나는 12.4%부터 내고 들어가면 나는 입찰가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낙찰되는 가격으로 내가 쓰자니 어때요? 돈이 남는 게 없죠. 네. 취등록세 내버리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이 100개 있든 다 똑같이 4.6%인 거예요. 똑같은 경쟁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도 충분히 들어가서 단기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건물분에 대한 뭐 어떤 부가세 아니면 뭐 단기 매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오피스텔은 세모거든요. 내가 낙찰받고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영업용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가 중요한데 주거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주거용이죠. 네. 혹시 혹시 낙찰받았는데 지자체 확인해 봐서 이게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 뭐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변경 요청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주거용이기 때문에 바로 변경이 가능하죠. 네. 그럼 주거용으로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주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종부세도 똑같고 그다음에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단기 매도하면 77%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양도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 세금을 내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 충분히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단기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양도했다라고 해서 건물분에 대한 어떤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업용일 때, 업무용일 때 이거는 괜찮아요. 굳이 법인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법인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인으로 이거 하시면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매도하면 또 최고세율이에요. 법인으로 하면. 법인으로 우리가 단기 투자하려면 일반적인 업무용 있죠. 그냥 원룸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네. 이거는 우리가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 매도 하시려고 하면 매매 사업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도 저 오피스텔 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계산만 잠깐 해볼까요? 네. 이게 6억 8천에 매도가 될까요? 6억 7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6억 8천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고 또 상승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6억 8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하는데 아닐까요?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시죠. 가정이에요. 네. 5억 8천에 우리가 낙찰 받고 6억 8천에 매도를 한다. 시세 차익이 1억이죠.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등록세가 4.6%. 4.6% 하면 얼마죠? 법무사비도 내야 되고 이전 비용도 내야 되고 하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하려면 안에 명도도 해야 되고 일부 또 수리도 또 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사장님 수수료도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자도 발생하죠. 이자 대략 계산하면 얼마죠?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가 아니라 양도 소득에 따라서 6에서 45%, 네. 한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비용 다 합하면 5,40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시세 차익 났으니까 5,400만 원 세금이랑 비용 내면 남는 거는 한 4,600 정도 남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들어가 볼만한 거잖아요.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충분히 아파트 대비해서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높게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충분히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면요. 오늘 매물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수요도 있고 단기 그래요? 매도 하기에 네. 좋은 것 같아요. 딱 안성맞춤. 일단은 광교 신도시에서 주변의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비교했을 때 이만한 가성비는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평생 거주할 게 아니고 보유할 게 아니고 실거주할 게 아니고 단기 투자자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오피스텔도 나쁘지가 않다. 충분히 가격만 맞으면 거래는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오히려 오피스텔이 단기 투자하기가 훨씬 더 낫다. 이유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4.6%의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네. 네.
참 2025년도에 다주택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마련이 돼야 돼요. 지금 전월세 공급이 좀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다주택자 아니면 누가 공급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풀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또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뭐 이런 오피스텔 뭐 세금적인 부분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죠. 제가 방향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그 방향도 잡아드릴 겁니다. 함께 하시죠. 네, 함께 하시죠. 그러면 얼른 가봅시다. 네.